영화라는 산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오늘도 입등반을 시작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불허 영화 토크쇼 시네마운트 시즌2 인물열전. 헤이! 반갑습니다. 시네마운트 셰파 송은이고요. 영화계 고상돈 송은이가 짓고 있는 비보 신사옥이 그토록 궁금했던 남자 장항준 감독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계 신사옥 장항준입니다. 예, 신사옥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이 시네마운틴을 녹화하고 녹음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항준이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비보의 신사옥 스튜디오입니다. 네, 신사옥에 와 보셨는데 좀 쭉 둘러보셨나요? 아 그럼요. 제가 네. 일단 건물 앞에서 네. 눈물이 막 흐르고 이게 내 건물이라니 믿겨지지가 않고 네네. 그리고 진짜 제 모든 피땀이 어. 투영된 바로 이곳 신사옥. 제가 기억이 나네요. 78년도에 벽돌 한 장으로 시작했던 이 신사옥이 네. 예,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건물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아, 아무튼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예, 예, 네. 여기 이제 하면은 이제 네. 감독님이 저희가 지금 흰 배경이잖아요. 시네마운틴인데 네, 네. 뭐 약간 노래 한 자락 감성적이고 보시면 조명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안 노래 한 자락 바뀌는데? 해보세요. 분위기 있는 거. 아몬드 영양 많은 알까리소 블루 다이아몬드 고소한 맛 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네. 지금 엄청 현란하게 조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장난 예.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 신사옥. 네. 네. 자, 신사옥에서 하는 첫 녹화 네. 시네마운틴으로 문을 열어보는데요. 네. 이곳에서 열심히 항준이 감독님과 재밌는 거 많이 해서 네. 대출도 갚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이 지금 얼마나 대출을 받았나요? 거진 대출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요. 그래요? 여기가 좀 신사옥이 조금 이색적이다 느꼈던 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녀 화장실이 따로 없더만요. 네. 그냥 칸칸이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층별로 되어 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원래 층별로. 그래요? 네네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층은 여자 화장실, 2층은 남자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지금 근데 그거 저희가 아직 그 표시를 못 붙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네마운틴 앞으로 후기가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쩌면은 감독님한테 좀 약간의 고민 상담을 해온 그래요? 것 같기도 해요. 엘리오 땡땡땡땡님인데요. 새해부터는 항준이 감독님처럼 살 거라고 다짐했는데 네. 잘 안 됩니다. 음. 어떻게 해야 항준이 감독님처럼 나 자신을 셀프 러브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감독님은 자신의 어떤 점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일단은 본인이 가장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뭔지. 글쎄요. 그런 점들을 뭐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안 느낀 적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솔직히 한 얘기. 그렇게 좀 안 느낀 적이 드물고 막 자학하고 자책하고 뭐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그냥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사는 게 목표니까 편하게 사는 내 모습이 참 귀엽다. 결론은 귀엽다네요. 귀여워요. 네네네네. 귀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는 것 자체가 참 귀엽다. 항상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네. 나 스스로가 귀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귀엽고 난 이럴 때 귀엽고가 특별히 느껴지지가 그렇죠. 않는군요. 그냥. 모두가 날 좋아할 것이다. 아우. 네, 누가 웃었어? 예, 최 작가가 네. 대헷 모두가 날 좋아할 했어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소년기에 네. 어린이 시절에는 사실 우리 사회가 좀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네. 그렇게 좀 좋지 못한 인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조금 저한테도 이제 좀 나름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그렇다고 힘들었던 시기였다 하더라도 우리 반 반장보다 행복했어요. 그래요? 네. 반장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6학년 때 반장인 이정호라고 있었는데 걔랑 친해지고 이정호. 싶어서 걔네 집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알아요. 교회에 있던 이정호한테 네. 친장 가자고 했던 그 이정호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이정호랑 나중에 엄청 친해졌죠. 어. 네. 지금 이정호는 뭐예요?
이정호는 지금 연락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이정호가 가진 그런 어떤 반장적인 권력 네. 그리고 이정호가 가진 어떤 그런 능력, 네. 어떤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제가 가질 수 없으니까 저랑 제가 친해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예. 그 얘기는 네. 어쨌거나 타고난 귀여움을 장착하지 않은 항준이 감독님 같지 않은 많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음. 좀 자존감 떨어지는 분들께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조언 자체도 내가 안 하는 게 편해요, 내가. 네, 그리고 누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네, 굳이. 그냥 그런 거 송은이 씨도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저한테 막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 때 언니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뭐 저에게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답은 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어떤 누구든. 그리고 왜 가끔 이제 감독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그만두고 회사로 가야 될까요? 네네. 너는 벌써 답을 갖고 나한테 확인을 받고 싶은 거다. 그런 경우가 계속해. 많죠. 맞아요. 이 얘기 한 마디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가 많죠. 네, 네네. 그런 다 본인이 답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러나 저는 뭐 얘기를 하면 들어드릴 자신은 있어요. 들어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새해에는 모두가 이 항준이처럼 본인을 사랑하면서 본인을 귀여워하면서 좀 재수 없을 정도로 본인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시네마운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네마운틴 팟캐스트와 시네마운틴 정주행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새로운 회차가 업로드되고요. 같은 날 유튜브 비보TV 채널에 하이라이트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태꾸알 플리즈. 시네마운틴 시즌2 인물열전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게스트 항준이 얼굴에 깐족이 쓰여 있다면 이분의 얼굴에는 뭔가 신뢰와 성실이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연극판에서 차근차근 성실하게 기본기를 쌓았고요. 탄탄하고 섬세한 연기력으로 연극, 영화, 드라마, OTT를 다 씹어먹은 배우입니다. 배우 박혜수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승리를 위하여. 저희 해주세요. 네. 정말. 이건 또 이건 뭐예요? 스콘입니다. 스콘 그냥 이렇게, 스콘. 네, 커피숍에서 스콘이 뭐야? 드시면서 스콘이 하시면 당 스콘도 떨어지실까봐 와, 이거 진짜 약간 비스켓 같은 거. 고급 스콘이에요. 뭐야? 여기 비매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증정 이렇게. 군납. 군납.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랑 좀 결이 결이 맞으시는데요. 맞는데요. 네.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당 떨어질 네네네네. 때쯤에 네, 해서 잘 드세요. 먹겠습니다. 여기다 두면 또 항준이 감독님은 알겠어요. 바로바로 드시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알겠어요. 네, 먹겠습니다. 사실 오늘 박혜수 씨만큼은 진짜 일면식도 없는 저도 생초면 진짜 예. 오며 가며 방송국에서조차도 한 번도 저도 뵌 적이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저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네마운틴 우리 네. 팬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혜수입니다. 시네마운틴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반듯하세요. 네. 네. 아니 저희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네. 알고? 네, 그럼요. 알고 그래요?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었고. 네. 장항준 감독님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왜 주변에 보신다는 분들은 많은데 구독자가 이렇게 안 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완전 초면은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시리즈 어워즈 셀럽5가 이제 시리즈 어워즈에서 예능 부문 컨텐츠 상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때 네, 그때 뵀어요. 진짜 박수를 엄청 쳐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랑 자리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가서 막 어색해갖고 배우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저쪽에서 너무 밝게 한박 웃음으로 저희를 인사해주셨던 너무 게 좋아요. 너무 기억나서 맞습니다. 네,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네. 혹시 좀 친한 배우분들과 우리 프로그램이나 장항준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보통 예인이라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친구 네네네네. 배우들이랑은 자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네네네. 남 얘기 잘 안 하고 저희 개인적인 얘기만. 그래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이런 솔직한 대답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왜 되게 반갑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안영미 씨가 SNL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모든 시즌을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큰 사고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고 있는데 최근 편에 나오셨어요. 네. 가장 최근 편에. 네네.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하나는 거기 보면은 사실은 아침부터 하다 보면 대본이 계속 바뀌어요. 네, 가보셔 아시겠지만 리허설하다가 또 바뀌고 리허설하다가 또 바뀌고 어머머머. 녹화하기 바로 최종 전까지 대본을 막 계속 바꿔서 그런 하는데 그래서 사실 눈치채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동엽 씨는 굉장히 가재미 눈이 돼요. 프롬프터를 계속 보면서 아, 그래요? 그 오빠 특유의 연기잖아요. 근데 프롬프터를 안 보시더라고요. 박혜수 배우님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연스러워서 제가 못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프롬프트를 또 잘 대주셨기도 했는데 네. 계속 그 크루분들이 네. 연습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연극하는 것처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보고 또 충분히 나오고. 근데 다 안 보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요, 다 보세요. 신동엽 씨 눈이 이렇게 멀어져 있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대단했어요.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모두가. 아 너무 웃겼습니다. 한번 꼭 좀 보세요, 여러분들. 아, 못 보신 그래요? 분들 있다면 진짜 감독님 한번 꼭 봐야겠네. 보세요. 네. 너무 웃겨요. 예. 그래서 그 코믹 연기도 굉장히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데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너무 잘 봤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사실 팬된 분들이 많죠. 그게 사실 저한테는 첫 드라마 시작이어가지고 네, 그때 네. 조금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네. 아. 뭐 혹시 스토커 이런 분들은 없었나요? 자, 오늘의 신박한 질문 첫 번째. 또 팬 하면 또 스토커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사실 스토커까지는 아직 네. 스토커는 아닌데 좀 많이 좀 애정 어려워해 주시는 분 계셨습니다. 그래요? 연극 때부터 계속 무대 보시면서. 아 맞아요. 연극계 때부터 뮤지컬 내공이 그렇죠, 그렇죠, 탄탄하시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오래돼서 저를 같이 좀 든든하게 믿어주시는 분들. 그래요. 네네네. 아니 이게 그이 덕후라 그러죠. 네. 뮤지컬 맞아요. 덕후 예. 이런 분들은 매 공연을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회전문이라고 해가지고 네. 꽤 많이 와주시는 분들도 있죠. 되게 감사하죠 사실. 회전문은 뭐예요? 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그 예전에 공연장에 들어갈 때 이제 예전에 이렇게 문을 여러 번 돌려서 들어간다. 네.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아, 분들. 그게 그걸 아마 회전문. 회전문 관객분들이라고 하시는 회전문 거예요? 관객분들이라고 하시는. 근데 배우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제 대사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대사도 알고 감정선도 조금 아셔가지고 아. 가끔은 좀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네. 우리 가끔 애드립 칠 때 있잖아요. 대본에 네. 없는 애드립 쳐가지고 뭔가 또 재미를 딱 줬는데 네, 네. 이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와. 안 피셨어요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를 주시니까 감사한 포인트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긴장되는 긴장을 포인트. 더 주시는 포인트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화 페르소나, 또 사냥의 시간, 네. 야차, 또 개봉 예정인 대홍수, 또 오징어 게임, 또 종이의 집, 예. 또 수리남까지. 예. 아, 이 넷플릭스에서 잘 나가는 작품에는 박혜수가 있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연이 그쪽으로 많이 닿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극장에서 개봉하려고 했었던 작품들이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사냥의 시간이라든지 네, 야차 이런 작품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됐었죠. 네, 넷플릭스의 아들이 됐어요. 예, 네, 큰 그렇죠, 아들이 됐죠. 좀 늙은. 네, 그들이 넷플의 큰 아들이 되셨는데 네. 이번에 또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유령이죠, 영화 유령 네, 요거는 극장에서 개봉 하는 거죠. 아. 개봉이 지금 확정이죠. 네, 1월 18일. 1월 18일. 1월 18일. 네네. 근데 유령 아주 기대가 되는 기대작이라고 영화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떤 영화예요? 유령의 시대는 1933년 경성 그 항일 운동할 때 예. 조선 총독부에 심어져 있는 일명 유령이라고 하는 이제 항일 조직들을 있는데 네. 제가 맡은 캐릭터는 경성 총독부 내에 있는 그 유령을 색출해내는 경호 대장 역할이고 아, 그러면 일본 일본인입니다. 인인 일본 거죠? 경호 대장이고요. 예. 그 모든 데서 일본어로 하셨어요? 예, 저는 일본어로 다 했습니다. 또 친일파답게 일본어. 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이. SNL의 기분이 아직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유령이라는 게 저기 막 그 안에 있는 스파이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파이를 지칭하는. 네. 보니까 지금 설경구 씨도 나오고 이한희 배우, 박소담, 그다음에 서현우 배우도 나오고. 예, 선현우 배우. 네.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뭐 앞에 그러니까 예고편도 보니까 뭐 설경구, 네. 뭐 이한희, 이한희. 박수담, 네. 그리고 박혜수 씨가 하는데 내 이름을 맨 앞으로 해달라. 너무 맨 앞에 비벼- 있었어도 저 아마 그 정도로 빼달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자꾸만 해서 제 퍼센테이지를 제가 알아서. 퍼센테이지를. 네.
가끔 이제 그 이 뭐 이렇게 뭐 그런 영화나 거 왜 드라마, 연예계 네. 타이틀 가지고 되게 민감하게 다투는 경우가 예능에서도 왕왕 있어요. 아, 예능에서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라고 우리는 하거든요. 네, 그냥 제가 네. 언니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뭐 사실 기억 니은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예능 가면은 뭐 내가 왜 송은이보다 뒤야? 내가 왜 김숙보다 뒤야? 네, 맞아. 그게 근데 맞아요. 박혜수처럼 내가 왜 설경보다 앞이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죠. 사실은. 일단 설경구가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게 이혜영 감독님의 작품이네요. 독전하셨던. 네, 맞습니다. 원래 이혜영 감독님은 첫 작품이세요? 저는 첫 작품이에요. 근데 감독님 작품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경성학교 아. 때부터 독전 이영 감독 워낙 사람이 좋죠. 너무 네, 재밌으죠. 네. 근데 원래는 재밌으신데 작품 하시는 거 보면 막 정말 디테일하시죠. 네. 섬세하시고. 그리고 어떤 씬에서는 와 저런 잔인한 면도 있나 싶을 정도로 음. 감독님한테 안 느껴지는데 영화에선 그런 게 느껴지니까 좀 놀랄 때가 있거든요. 이영 감독님 딱 외모만 보면 도라에몽이다 이럴 만한 외모인데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너무 귀여우신 막 분이에요. 색깔 쓰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 그렇죠. 색감 막 보면은 여기서 안 어울릴 것 같은 색감인데 막 되게 적극적으로 쓰시고 이런 맞아요, 거 보면은 맞아요. 그게 되게 이번에 예고편 보니까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네. 되게 하여튼 색감을 되게 묘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영 분위기를 감독도 잘 옷도 살리고. 잘 입고 다니시고. 네, 맞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감독님하고 훔쳤다 그랬나? 장항준 감독 뭐요? 아니요, 그냥 친 거예요. 네, 못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훔쳤다 그랬어요. 네. 옷을 잘 입으시는데 훔쳐 입고 다닌다고요? 네. 사이즈에 맞는 걸. 그렇죠. 그래서 받았다가 저 집 가서 털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 가서 털고. 아니 그럼 이혜영 감독님하고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워낙 좀 분위기 되게 재밌게 하시는데 네. 신 찍을 때는 되게 진지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섬세해가지고 하나하나 안 놓치시려고 되게 어. 예민하신데 그렇다고 되게 소리 높으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네. 이영 감독 되게 좋은 사람, 동료 감독들 사이에서도 네네. 굉장히 호인이라 그래야 되나? 아 그래요? 귀여워, 호인. 네. 뭐 호인이세요. 아 그래요? 따뜻하고 귀여워.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작품을 조금 이렇게 완전히 강렬하고 색깔 있는 네네. 거를 연출할 때는 좀 다른 사람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일본어 연기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 전체 대사를 다 그렇게 해야 되면 예, 정말 사실은 이제 물론 아무리 이제 네. 친일파의 피가 흘러도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들은 이제 그 피를 또 수혈 받아야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친일파 피를 수혈 받고 하는 과정이 너무 짧았어요. 사실. 수혈 받는 네. 과정이. 예, 그래서 사실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 작품을 주셨을 때는 이미 촬영 들어가기 시간이 많이 없었고 전체 리딩 시간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요? 그때 대본을 주셨어요? 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역 자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고 좀 어렵게 돼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말일이었는데 너무 작품에는 욕심이 나는데 이게 혹시 제가 했을 때 너무 늦게 들어가서 진짜 일본인이 해도 어려운 그렇죠. 대사의 그렇죠. 양이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우리가 우리말로 해도 어려운 정도의 대사 양. 그러니까 뭐 취조를 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설명하고 네. 그 말로서 계속 긴장감도 줬다가 느긋함도 줬다가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약간 언변술이 있어야 되는 캐릭터.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말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내가 예. 그 감정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치. 네. 그래서 그 2주 만에 그 일본어 대사를 다 그래가지고 되게 대충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분들한테 이영 감독님한테. 우선 수혈 받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네네. 근데 그거 어떻게 진짜 외웠어요? 그를? 그 일본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랑 거의 비슷한 동갑이에요. 지금 일본 그 대사하는 친구들은 많이 그 친구가 티칭을 하는데 웬만하면 그 친구랑 같이 살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6-7시간씩 2주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또 되는군요. 근데 될지도 저도 몰랐어요, 사실. 네. 그때 좀 초인적인 피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지? 아니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닥치잖아. 그럼 집중을 팍 하잖아. 그쵸. 그게 나는
한국인의 유전자에 흐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위기에 닥쳤을 때 집중력을 탁 발휘하고 네네네. 초집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발휘하는 그런 힘.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 어떤 기적적인 네.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 완성해내는 그런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근데 배우들이 닥치면 다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다 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좀 초인적인 힘을 만나본 건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쪽에 근성이 있는 편이세요? 아 그렇게까지는 근성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어. 올림픽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원래 맞아요. 못한다고 이혜영 감독님 찾아갔는데 네. 찾아가기 전날에 너무 대본을 보고서 욕심은 나는데 아 이 욕심이 내 욕심인가 보다. 그래서 전날에 밤에 설경호 선배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네.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설경호 선배님께서 감독님 만나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찾아가서 네. 잠을 못 자고 대본을 엄청 보면서 한 줄이라도 외워보자. 아. 한 마디만 내 말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걸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감독님 찾아뵀는데 감독님 찾아뵙자마자 감독님께서 그냥 자기 믿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바로 선생님이 야. 붙어가지고 해서 그럼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 있으세요? 잔넨다나 아쉽다 뭐 이런 아쉽다, 표현이 잔넨. 소노 아무래도 어. 나오는 게 있어 소노 유령화 이마 쿠노나카리마스 이 안에 있다. 있다. 유령이 지금 이 안에 있다. 그게 나름 그 이 박혜수 씨가 맡은 캐릭터 중에 좀 핵심적인 대사인가 봐요. 네네. 아까 예고편에도 나왔어요. 맞아요. 유령은 이 안에 있다. 네. 다 자막 없이 다 이해되셨죠? 아까? 그럼요. 다 아까 했죠. 일본어 대사들 다 이해되셨죠? 다 했죠. 다 네. 했죠. 저는 또 일본어를 많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아, 어떻게요? 일본에도 한 4년 정도 살았었고 그래서 뭐 일본은 뭐 제가 네. 웃어? 아니 내가 얘기하면 그렇게 뭐 신뢰가 안 가요? 아니 신뢰 가는 얘기를 해야 신뢰라죠. 와타시와 어. 와타시와 주니치 드래곤 이치방 봤다 이종범 됐어. 아니 당신이 이종범이 아닌데 왜 당신이 이종범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니 일본 말이잖아요. 왜? 일본 말을 했잖아요. 당신이 왜 그걸 외워요? 아니, 주니치 제가- 들어가서 일본 타자 이종범을 왜 외우냐고. 제가 옛날에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그때 이종범 선수가 주니치 드래곤 입단을 예.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어머니가 네. 그 근데 왠지 많이 들어왔던 네, 아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시는 이종범 선수 어머니께서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스포츠 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어 하실 줄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네. 그 어머니께서 와타시와 와타시와 주니치 주니치와. 들어온 이치방 봤다 이종범 됐어. 그런데 저 어르신도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그리고 너무 일본어를 몰라도 알겠잖아 그거를.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외웠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박혜수 배우님이 이 유령에 네. 참여하게 된 과정이 사실은 되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지금 말씀이신데 이혜영 감독님이 어디선가 그 수호천사라고 하셨대요. 아 수호천사. 예, 아, 우리 그게 아마 박혜수는 우리 영화의 수호천사다.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 캐스팅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캐스팅이 되면서 아니 그러면 설경구 배우하고도 원래도 좀 네.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저 야차라는 영화 때문에 아, 맞아요. 야차. 야차 같이 했었죠. 그때 이제 선배님 만나면서 너무 뭐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아뵙고 했었죠. 남다른 좀 브로맨스가 있는 선후배로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경구 선배님이 워낙 후배들 잘 챙겨가지고 후배들 잘 따르는 형님이세요. 그러니까 네네. 선배님이라기보다도 제 형 동생 정도로 되게 인간적인 면이 있으신데 그때 야차 이후에 바로 한번 찍었거든요. 또 네. 유령을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많이 여쭤봤었죠. 지금도 네. 연락 많이 드리고. 아니 그 장은주 감독님도 설경구 배우랑은 남다른 친분이 있으시거든요. 남다른 친구 커피차를 주고받는 사이죠. 네, 저 이번에 현장에 또 커피차 보내주셔가지고 됐다는데도 그렇게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아주 그냥 형 나 작품 좋아하니까 커피차 보내줘라고 해가지고 네 설경구 배우님이 넌 여전하구나라고 해서 억지로 커피차를 보내셨고 아니 근데 설경구 씨가 되게 그런 게 웃겨요. 갑자기 밤에 한 12시쯤에 전화가 와. 네. 평소에 나한테 전화를 잘 안 하는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그때, 야 광화문에 포도주집이 어디? 포도주집이래. 뭐 아이티 아니고. 야 광화문에 포도주집이 어딨냐? 네. 포도주집?
와인집 그러니까 와인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디야? 근데 어떻게 아냐 내가. 네. 아, 광화문에 살고 있으니까 네. 여쭤보신 모양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영화적인 배경이 그 경성이 배경이잖아요. 이게 일제 시대란 말이에요. 네. 요게 네. 이 사실 만약에 미국 헐리우드였으면은 이 30년대를 배경으로 엄청난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네. 그만큼 저 항일 운동 조직과 그리고 조선 총독부 거기가 이제 극에 달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지. 그 이게 33년이라고 아까 네, 하셨거든요. 경성시대. 경성시대. 네. 12년 뒤에 해방이 될지 되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 일본의 통치가 극에 달하고 이것들 자체를 한국 그 독립운동가들을 맞아. 무섭게 잡아들이던 시절이고. 이때가 아마 그 대륙 침략.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실 이 배경 자체가 왜 많이 안 만들어졌냐. 제작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많이 들어요. 세트부터 그 미장센들이 의상, 그렇지. 또 박혜수 씨가 14억 달러 그렇고 막 이러니까 영화사가 견딜 수가 없어. 13억이었대요. 13억이에요? 네. 알겠어요. 조곤조곤 개그를 좋아하시는군요. 조곤조곤. 네. 그게 이게 왜 항일 이야기들이 왜 필요하냐? 혹자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그거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도 아니고 그 독립운동가들을 해봤자 그걸 뭐 어떻게 해방이 됐겠냐.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전한 이야기. 우리가 저항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한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끝까지 일본의 속국이 되길 바라지 않았다. 우리는 강렬히 저항했다. 그런 기록들을 투쟁의 흔적들을 계속 남기는 거죠. 남긴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맞아요. 민족이다. 근데 이런 얘기가 불편하시겠어요. 일본 앞잡이 역할 하셔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빠져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괜찮아서 지금은 예. 괜찮으세요? 돈 다 썼거든. 그치, 수혈 받은 게 다 나갔죠 이제는. 나갔고. 국민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 시대 배경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지만 네. 아름다웠던 시기이기도 한 뜨거운 네. 주 세트가 거기 호텔이에요. 그러면요? 예 절벽 위에 세워진 이제 호텔인데 그 나머지는 예고편에 약간 CG고. 그 예, 절벽 같은 곳 위에 있는 게 그 세트예요? 예 그건 예 세트입니다. 어. 거의 대부분 다 저 실내 세트에서 했었고 호텔 안에서 심리적으로 이제 의심하는 사람과 거기서 탈출해야 되는 사람들의 좀 싸움 계속 진행되는. 되게 아마추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그거라면 약간 일본 군들끼리 친하고 네 약간 독립군들끼리 친하고 이렇다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드라마나 뭐 영화를 하다 보면 영화 안에서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번 작품 때는 어땠어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웬만하면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못한다. 박혜수 씨는 거짓말을 못해. 그 안에서는 사실 저와 네. 나머지 5분들이어서 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외로웠군요. 네. 아니 그 외로운 싸움을. 왜 진영에 속한 배우들끼리 왜 더 친해질 수밖에 없냐면 씬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뭐야 거의 대부분 전 같이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 친한 거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는 고구려 감독님은 백제 그때 신라 그렇게 대작도 많이 안 해봤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다 귀동냥했다 왜? 설경구 배우한테 시나리오 줬다 까였거든요 옛날에. 아이코.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예. 자 오늘 박혜수 씨가 보니까 조곤조곤 약간 좀 그 약간 개그 부심도 있으신 것 같고 말씀도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 SNL 보고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박혜수 씨를 본 것 같아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기대가 됐었는데 네. 자 박혜수 씨는 연극무대 시작해서 넷플릭스의 아들이 되셨고요. 네. 이제 연극, 영화, 드라마, OTT까지 이제 다 씹어먹는 배우가 되셨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됐는지 박혜수의 바이오그래피를 쭉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그또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박혜수 봉우리를 올라가 볼까요? 하차! 으라차차차! 그냥 탕탕. 예. (1981년) 겨울에 태어난 박혜수는 학창시절 인기가 겁나 많아서 여학생들에게 받은 목도리를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한다. 이건 뭔가요? 81년에요. 목도리 생일 네네. 선물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고요. 네. 고등학교 연극부를 거쳐 단국대 연극영화과 입학, 배우의 꿈을 키워갑니다. 1년에 12작품씩 공연하는 빡센 동아리에 들어가 소처럼 성실히 연기하며 2007년 연극무대 데뷔, 연극 안나푸르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교화만발, 프랑켄슈타인, 유도소년, 남자 충동, 남자 충동을 하셨구나. 남자 충동을 비롯해서 전미도 씨와 함께 출연한 뮤지컬 사춘기, 뮤지컬 영웅,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쉬지 않고 무대에 오르며 성실히 내공을 다졌습니다. 박혜수란 배우가 그렇게 잘한다며 연극판에서 입소문이 나던 중 드라마 PD들이 손을 뻗기 시작. 2012년 드라마 무신, 2015년 육룡이 나르샤에 전격 출연했지만 이때까지는 라이징하지 못했고요. 2017년 연극 남자 충동을 본 PD와 작가가 박혜수에게 홀딱 반해 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그 작품이 바로 드디어? 슬기로운 깜빵 생활입니다. 야구선수 김재혁 역을 맡아 데뷔 11년 만에 드라마 신인상을 수상, 이어 2019년 영화 양자 물리학으로 신인 남우상을 수상하며 영화까지 씹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전 세계 초히트작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빚더미에 앉은 증권맨 조상우 역을 맡아 기훈이 형이라는 유행을 남기며 오징어 게임 안 봤죠? 봤죠. 그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훈이 네. 형이라는 유행을 남기며 글로벌 스타가 되고 이후 수리남에서 식사는 잡섰어? 라는 이거 보셨네요? 이건 봤네. 이건 봤네. 오징어 게임도 느낌- 봤어. 그래. 오징어 게임 봤어. 예. 유행어로 또 한 번 인기몰이. 미국 유명 에이전시와요. 아유. 에이전시와도 계약을 했어? 오, 궁금하다. 어? 그래? 이제 헐리우드 진출도 많이- 초읽기. 신작 영화 유령에서는 또 어떻게 변신을 할지 기대해 보면서 이상 성실맨 박혜수 봉우리 끝. 야, 아니, 아이고. 아니 미국 에이전시랑 우리 또 미국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아이고 네. 자연스럽게 그때 아마 오징어 게임 때문에 UTA라는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저희 한국처럼 예. 계속 왕래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작품을 계속 넣어주고 아, 에이전시니까. 되면은 네, 이제 가서. 하고. 예. 가서 그러면 작품. 이제 몇 대 몇으로 잡섰어? 나중에 이제 가서 작품을 하게 되면 매니지먼트는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고 네네. 작품만 저희한테 지금 그렇게.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몇 대 몇입니까? 지금은 다 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 진짜 그런 걸 왜 이렇게 물어봐? 왜 막아? MC가 왜 막아요? 네? 출연자분이 게스트분이 얘기하시려고 하시는데 어차피 얘기해도 나중에 그건 편집해 주세요라고 해요. 제작사의 매니저들이 다 왜 앉아 있는지 알아요? 아니, 들어갈 때는- 애송이야 진짜 그것도 모르냐? 어차피 그거 다 편집이야 어차피.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그거는 좀 편집해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BH에서 BH 매니저님 와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야. 얘기하고 편집해 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보내.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야. 거야? 이병헌 안 볼 거야? 말 사람이야. 말 사람들이야. 이렇게 애송이 같이 아니 나중에 이병헌 씨랑 작품 안 할 거예요? 이병헌 씨가 미쳤어요 나랑 하게? 왜요? 네. 자,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박혜수 씨의 바이오그래피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네. 어떤 부분이 제일 걸리고 기분이 나빴고 이건 팩트가 아닌데 막 예, 이렇게 예. 막 궁금해요. 막 맘대로 얘기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제 수정도 가능합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학창 시절 인기가 겁나 많아서는 아니었고 인기가 많아서 정도였고요. 많아서 이거 겁나는 그런 빼죠. 디테일 너무 좋아요. 겁나 많지 않았다. 겁나는 빼자. 빼야 돼. 겁나는 빼고 네, 겁나는 빼야 돼. 목도리 생일선물 만리장성은 아니었고요. 말려서 네. 아니고 네. 이거 뭐 이걸 남한산성 어떻게 남한산성 남한산성 정도. 정도로 남한산성 정도로 바꾸고 네. 근데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다 맞고. 네. 오. 아니 이 육룡이 나르샤 여기 출연하실 때도 그 신경수 PD가 와서 연극을 보고 예, 그랬습니다. 그때 신경수 감독님께서 저희 연극 그 판에서는 네. 신경수 감독님 되게 고마운 분이셨어요. 지금도 맞아요. 마찬가지인데 음. 연극 되게 많이 보러 오셨었고 음. 그래서 육룡이 나라사 보면은 되게 연극하는 배우들 후배들 동료들 맞아요.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작품들도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막 네. 새로 네네. 막 알려진 배우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많았어요. 신경수 감독이 음. 연극을 되게 좋아해요. 연극을 또 하셨었고 연극 연극 최근에 연출도 했잖아요. 하셨어요. 또. 예. 그래요? 음. 지금 아직도 SBS에 계시나요? 나왔죠. 아니, 외주- 나왔죠. 딴 데서 돈 많이 준다 그래서 나갔지. 아 그랬어요? 그 계약 조건을 알고 있어요? 6대4. 예, 신경수 감독이 또 집이 담양인가 그래요. 네. 오. 예, 대나무의 고장 담양. 담양 죽통밥이 참 맛있죠. 그래요. 네. 네. 대나무 안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밥을 바로 해요. 음. 근데 죽통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음. 신경수 감독님이 드라마 3J 때부터 캐스팅을 제안을 하셨었다고. 예, 그때 나중에 이제 들었을 때는 네. 작품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한 작품이 있었다가 아마 3데이즈였고 예. 그게 맞아요. 작가가 이제 3Days가 음. 바로 김은희 작가의 작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때 작품을 같이 했다면 뭔가 항준이랑 조금 더 인연이 먼저 닿았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뭐 네. 제작품도 아닌데 와이프 코딱지 파는 거예요.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지만 신박하긴 하네요. 네. 방송 중에 대놓고 코딱지 네. 파는 거는. 네. 아니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금희 작가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날 와요? 아니 나 내게 아닌데 왜 가요? 그렇게. 아마 근데 그때 했었으면 또 지금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네. 저는 방송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요?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그때는 오. 연극하는 게 거의 주여서 네. 그게 더 무서웠었고. 근데 이때 아니, 신경수 감독님이 네. 그때 육룡의 날에서 쓰실 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방송에 대한 개념도 알아가고 싶었고 욕심도 나고 그랬었던. 아니 근데 그 단국대 연극영화과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그 어떤 느낌이셨어요? 연극을 계속 하신 거는 근데 사실 연극영화과를 나온 많은 배우분들이 네. 어쩐 나는 TV를 빨리 진출하고 싶다. 난 영화를 하고 싶다. 네네. 했을 때 박혜수 배우는 난 연극 무대가 더 좋다 이거였어요? 예, 저는 무대가 좋았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지금도 연극만 하시지? 그때는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이라고 했잖아요. 알겠어.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네. 지금도 사실 무대는 계속 가고 싶어요. 맞아요. 무대 공연에 대한 그 로망이 있잖아요. 또. 로망이라기 무대 하신 분들은 늘 그리워하더라고요. 예.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배우의 꽃은 연극이에요. 그리움이 있더라고요. 무대. 네. 네. 근데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공연이랑 영화, 드라마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직접적인 대면할 수 있는 매력은 있는 거고 또 영화는 또 나름 기다리면서 또 만들어져야 되는 미장센들과 여러 가지 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올라가는 또 작품일 수도 있는 거라 둘 다 매력적인데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 신경수 감독님이 그 제안을 주셨을 때는 난 아직 연극 무대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서 여쭤본 거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나요? 우리 예전은 사실은 연극하다가 드라마 그때 옛날이지만 연극하고 막 그렇게 영화. 하다가 영화하고 드라마 한다 그러면 변절자 막 그랬거든요. 옛날 그랬죠. 맞아요. 배우가 저 너 진짜 그때도 진짜 약간 딴따라가 그때도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랬어요? 막 이러고 네. 그런 분위기 있었죠. 있었죠. 그렇죠. 이랬었어요. 딱 신경수 감독님 작품 할 때 무신 찍을 때 이후에 이제 육룡의 날에서 찍을 때 그때 연극 바닥에서 또 상을 주셨었어요. 그때는 이제 남자 주인공들이 조금 적어질 타이밍이었어요. 그냥 네, 다 네. 방송으로 넘어가시고. 네. 그래서 너는 좀 지켜라 하면서 상을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막 드라마가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정체성에 혼란이 좀 오면서 너무 죄송하면서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그 당시에 네, 오. 그 내가 지켜야 되는 전형적인 거 이제 아닌가, 연극계에서 볼 때 이제 먹튀인데 말이죠. 변절자. 상을 먹고 변절자. 저쪽으로 갔다. 뭐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사실 그게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전혀 그렇지 지금은 않다고 그런 거 보고.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또 왜 이렇게 연극판에서는 되게 무대는 신성한 거고 예, 경건하고. 오히려 네. 브라운관이나 이런 매체에서 연기하는 거는 뭔가 좀 걸러서 좀 배우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배우와 스타가 사실은 같은 건데 저는 그렇죠. 다른 거라고 보던 시선들이 있었던 맞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역시나 연극을 보러 오신 신원호 감독님. 신원호 감독님의 작가님께서. 예. 아, 근데 이거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가서 오디션을 볼 때는 주인공인지 모르고 네. 가가지고 네. 대본을 주셔서 대본 한번 저기 방에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해서 1부, 2부를 주셨어요. 네. 네. 처음 대본 받고 네. 그때 그 전에 대본 하나 그냥 바로 그냥 보자마자 읽는 거예요. 네 그냥 각 대본 2권을 주시고 네. 방에 들어와서 한 2시간 주셨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정독을 하고 재영 역할이다. 네. 김재영 역할이 이렇게 된 거죠. 김재혁이요? 대사가 제일 많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주인공인 줄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는 이게 조연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떤 배역인지 잘 모르고 그냥 와서 한번 오디션 같은 거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김재혁 역할로 오디션을 주셨고 네. 그래서 거기서 대본 2개 읽고 또 2권 더 읽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한 4-5차례 만나고 오디션 봤었죠. 그렇게. 네.
그때 어땠어요? 일단은 이게 드라마가 네. 잘 됐잖아요. 네. 드라마가 잘 되고 이제 막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네. 왜 그때 그 박혜수 씨가 느꼈던 그 오만 방자함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나는 어땠어요? 난 이제 떡볶이 못 먹는구나. 아, 난리 났다. 근데 버스 어떻게 타지 막 이런. 난 지하철 어떻게 타야 되나, 뭐 어. 후드를 사야 되나, 후드를 모자를 이렇게 써야 좀 되나, 이렇게,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그때 왜냐면 응팔 시리즈의 감독님이시잖아요. 그쵸, 네. 그쵸. 워낙 모든 배우들을 네. 다 어느 위치까지. 스타 감독님이고 스타 작가님이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텐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해주셔, 너 잘못하면은 좀 성격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너는 안 그럴 것 같다.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걱정은 안 한다. 대신 첫 화 나가고서 오만방자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까지도요? 네, 근데 떡볶이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보기에 넌 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덜 뜰 거야, 뭐 이런 먹어. 얘기인가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닐 거니까 걱정하지 네. 마라 이래가지고. 네. 이게 사실 이제 알겠습니다. 배우분들이 이렇게 막 라이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되게 혼란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네. 생기잖아요. 이게 왜 흔히 말하는 거 우리가 가볍게 그걸 얘기할 때 이제 연예인병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안 올라 그래도 조금씩 와요. 올 수밖에 안 없어. 올 수는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안 와? 오는 게 아주 당연한 건데 네. 예. 어느 정도로 전과 후가 달라지느냐의 네. 그리고 여기 차이예요. 자연스럽게 오느냐 하루아침에 오느냐 요거 좀 다른 거죠. 네, 네, 천천히 그렇죠. 오느냐 음. 왔다가 감기처럼 지나가느냐 머물러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신원호 감독님이 진짜 되게 진지하게 네. 그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원래 해서 너는 등산을 천천히 올라가는 친구 같은데 내가 잠깐 어디까지만 올려줄 거야 이 정도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예. 그냥 약간 케이블 타고 올라가는 정도지 뭐 그렇게까지 안 할 거니까 넌 너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첫 방 나오기 전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첫 방 나가고 나서 어땠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떡볶이 못 먹는구나 생각을 했었지만 떡볶이를 상당히 좋아하시나 봐요. 길거리 떡볶이 순대 잘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감독님이라면 네. 누가 봐도 내가 하는 작품이 이거 방송 나가면 우리 주연 배우가 스타가 될 것 같아. 전날이야. 그럼 박혜수 씨랑 제가 만나서 뭐 술 한 잔 가볍게 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첫 방이야. 내일부터 인생이 바뀔 거야. 뭐라고 얘기하실지. 혜수야,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너가 맡았잖아. 뽀찌 좀 줘. 이상해. 혼자 먹는 거 아니야? 몇 대 몇? 하겠죠. 예, 몇 대 몇으로 해야겠다. 8대 1. 이런 생각을 참 하겠죠. 좋아하셔. 그런 말씀을 드리겠죠. 네네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혜수 씨는 탄탄하게 필모를 잘 쌓아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오징어 게임도 박혜수 씨 배우 인생에서 빼올 수 없는 인생작이긴 하잖아요. 네. 네, 너무 인생적이죠. 이게 사실 오픈한 지 얼마 만에 이렇게 글로벌하게 인기가 시작하자마자 아니에요? 시작했을 때는 첫 주에 조금, 첫 주에 그냥. 예, 반응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네. 외국에서 이제 해외 쪽 반응이 먼저 확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첫 주 만에 쭉 올라갔죠. 진짜 글로벌 스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순식간에. 네. 내 의지랑 상관없이. 없이.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 사람들이 막 넷플릭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너무 영향력 커지는가 하는데 막 근데 사실은 넷플릭스가 한국의 득을 제일 많이 본 나라 그러니까 회사이기도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넷플릭스의 덕을 제일 많이 본 나라이기도 해요. 컨텐츠의 양도 서로 많아지고. 사실 상호작용으로 그쵸. 그것이 윈이 된 거고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한국 컨텐츠 브랜드. 맞아. 그쵸. 한국 뭐 K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넷플릭스거든요. 그때 또 마침 코로나가 딱 그 즈음에 그렇죠. 덮쳤고. 네. 아니 그래서 감방 생활을 통해서는 네. 나 떡볶이 못 먹는 거 아니야를 생각하셨으면 옷게임이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되고 나서는 이제 나 이제 순대도 미국 못 먹는 가서 거 아니야? 나 이제 미국 가서 스파게티 못 햄버거 못 먹네. 먹는 거 아니야? 나 파스타 못 먹는 거 이태리 가서 파스타 못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사실 맞아. 글로벌적으로 막 이렇게 작품이 잘 돼가지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솔직하게 오징어 게임 이후에 나왔을 때는 저는 작품 흥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머릿속으로 신경 쓸 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애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거의 전적으로
육아를. 아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오징어 게임이 한창 막 이렇게 될 때는 막 그 감격보다 솔직히 말해 다른 감격이 더 그럼 이거 좀 비교가 돼요. 그게 비교가 안 되지. 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첫째. 첫째예요. 딸을 바랬죠. 아니 편집해요. 황준이의 신박한 편집해. 질문 두 번째. 예. 딱 걸렸네. 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부모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지금 네. 그 몇 살이에요? 지금 16개월 정도 됐습니다. 말도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네, 맘마빠빠하고 네. 있고. 너 이제 뒤뚱 이제 하면서 하지 잘 16개월쯤 잘 걷잖아요. 7걸음 정도 걸어요. 아니 7 남자라 걸음. 좀 늦어요. 네. 덩치도 좀 커가지고 아빠 닮았어. 좀 키도 예, 예. 크고 그러는구나. 예. 어. 표정이 좀 많고. 표정이 많아요. 네. 너무 아빠는 귀엽겠다. 표정이 별로 없는 편이신데 사실은 네, 표정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죠. 그렇죠. 예. 왜냐면 설득시켜야 되니까 얼굴 자체에 신뢰가 없으니까 설득시키려고 막 손이나 표정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희는. 우리 막 계속 어필하는 거. 왜 싫어? 왜 뭐가 이런 걸. 어떤데?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아니 다시 생각해봐. 뭐 이렇게. 나랑 했는데 하면 안 돼? 뭐 박혜수 씨 이런 같은 걸 분들은 그냥 해야죠. 천천히 그냥 톤으로 이렇게. 네. 돈 더 많이 주세요. 네. 2배를 14억 정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얘기하시니까요. 네. 떡볶이 못 먹나요? 아유 잘 네. 봐. 네. 뭐 오징어 게임은 그래서 너무 사실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 된 거죠. 사실 그 아이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와 이렇게 흥행이 된 거는 그 이후에 네. 좀 정신 차려 보니까 정신 없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해가 잊을 수 없는 해. 그러네요. 네네. 돌아봤더니 네, 막 이렇게 되어 있네. 네, 내 네. 아이도 생겼고 네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란 빅히트도 나왔고. 네. 이제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해외 진출도 염두하고 해외 에이전시와의 이제 계약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영어 공부도 네, 그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또 작품 찍고 뭐 이러다 네. 보니까 또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배역이 근데 떨어지면은 다치시면 또 배역이 떨어지면 또 막 돈 그쵸. 입금만 되면 예. 바로 2주 만에 뭐. 1,000만 불 이상 또 들어오고 그러면 어, 이 침묵은 뭔가요? 우리도 너무했다 싶은 거지 이제.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네, 너랑 나도 이제 좀 이제 그만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월 18일 날 개봉을 앞두고 네. 있는 영화 유령도 네. 사실 이런 내용은 오히려 해외 팬분들 좀 많이 보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드라마일수록 네. 이 한국의 실제 역사니까. 예.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왜 그 전에 그 애플에서 했던 거 뭐죠? 빠찡코. 빠찡코. 네. 빠찡코.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노르웨이 사람이야? 네. 내 얘기 듣고 있어? 네. 항준이가 노르웨이 사람이야. 우리가 노르웨이 사람이고 우리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우리가 굳이 음. 한국이라는 저 아시아의 저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200년 전, 100년 전 역사를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요. 예. 일본 그럼 뭐 저기 뭐 스시 있고 한국 그러면 요즘 뭐 BTS 있고 오징어 김치 게임 있고, 있고 뭐 이런 뭐 이렇게, 나라로 예. 생각하지 그 나라가 어떤 원한이 있는지 그렇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고 싶지 우리도 않은데 바이킹의 역사가 그렇게까지 궁금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네. 사실은 가장 그 역사를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는 콘텐츠예요. 맞아요. 네, 네, 네. 그 사람들은 재미로 봤지만 네. 알게 돼. 와,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중요하죠. 사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유령이 해외 글로벌로도 더 많이 나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혹시 영어 홍보 가능한가요? 가능하시죠. 아니요. 왜 우리 입금이 안 돼서요? 입금이 안 돼서 이렇게 안 되는구나. 입금을 아유. 했는데. 아 진심으로 유령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박혜수 씨 인생 봉우리 유쾌하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표 작품 봉우리로 또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네. 오늘 소개할 박혜수의 대표 작품 봉우리. 오늘 작품은 무엇인가요? 2022년 9월 공개됐던 OTT 시리즈 수리남입니다. 야, 수리남. 수리남. 이 작품 아주 우리남 엄청 저도 뭐 그냥 재밌었어요. 하루 만에 다 봤어요. 저도 하루 만에 다 봤어요. 예. 근데 제가 SNL이 자꾸 잔상이 남다고 했잖아요. SNL에 나오셔가지고 그 가래천사 역할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가래천사? 가래천사? 그 수리남에서 계속 응. 약간 그 이제 마약 업자 위장했을 때 이제 마약상으로 하셨을 때 유독
가래를 많이 뱉었어요. 가래 연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 예. 근데 SNS에서 그거를 과장되게 하시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아니, 전화 오셨어요. 윤종빈 감독님이 네네. 예. SNL 보고 너무 재밌었다고. 진짜 너무 웃겼어요. 별것도 없이 계속 가래를 이렇게 하는데. 시간 그 이제 SNL에서는 네. 네. 10분이 있으면은 이제 국정원에서 오니까 시간 끌려고 하는데 가래를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끓이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재밌는데 그게 역할이었어요. 우와 가래를 이게 너무 웃겼어요. 이렇게. 네네네. 저러다가 목이 상할 것 같은데 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이게 코미디라는 게 사실은 송은이 씨가 제일 웃기기 힘들어요. 왜냐면 송은이 씨는 개그맨이니까 개그맨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타이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죠. 웃길 것이다. 이런데 박혜수 씨 같이 이렇게 좀 멀쩡하신 분들이 맞아, 갑자기 맞아. 탁 돌변했을 때 그게 웃음이 네. 빵 터지거든요. 근데 잘 살리시더라고요. 좀 네. 전에 오하 하신 것처럼 네. 꼭 보세요. 네. 네. 자, 일단 오늘 수리남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볼 텐데요. 이 작품에 대한 간단 정보를 드리자면 네. 뭐 너무 많이 보셨겠지만 네. 공작, 군도, 범죄와의 전쟁, 비스티 보이즈의 감독인 윤정빈 감독이 네. 연출을 했고요. 네. 하정우, 황정민, 박혜수, 조우진, 유연석과 같은 배우들이 출연을 합니다. 2022년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대상을 수상한 네. 작품이에요. 네. 식사는 잡섰어? 너 사탄 들렸어? 등등의 유행어가 네. 있어요. 네. 네. 자, 2022년도 하반기 최고의 인기작인데요. 이 작품 역시 어느 정도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셨었는지. 저는 이 작품만은 엄청 기대했었죠. 왜냐하면 황정민 선배님 또 하정우 선배님 만남이 처음인지 몰랐었는데 아. 이 작품을 처음 만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두 분은 굉장히 작품 하셨을 것 같았어. 왠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예, 예. 좀 그래가지고 네, 네. 그것도 윤종빈 감독님 작품이었고 시나리오 봤을 때 이거 완전히 영화 같은 시리즈다. 이게 또 윤종민 감독이 저기 각본에도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권성희 작가랑 같이. 네네네. 네네. 예. 네네. 그 두 분이 또 중대 영화과 친구예요? 네, 동기? 선후배. 공문? 선후배. 선후배. 네. 어떻게 알아요? 서울예전 나왔는데? 뭐다 알면 안 되냐? 아니 제가 사실 이제 저희 제 영화 리바운드의 그쵸 제작자 예, 그분이 이제 그 제작자가 장원석 대표. 이제 중대 영화과고 사실은 그 윤종민 감독이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예, 데뷔하기 전부터 알아가지고 윤종민 감독은 저희가 그 무슨 단편 영화인가 뭘 갖고 깐느에 갔다 왔다는 거야. 네. 깐느에 갔다 왔는데 감독님 있잖아요. 저희 집에 와서 술을 먹는데 네. 감독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깐느 가서 누구 만났냐?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마틴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마틴이 누구야? 그랬더니 마틴 스콜세지. 그래서 야이 새끼야, 너 진짜. 나 이 새끼 진짜. 야 적당히 해, 병신아.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가끔 괜히 친분과시할 때 나 그 해수 만났잖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마틴이라고 하니까 전혀 모르겠네요 진짜. 마틴 그 고장을. 아니 처음에 마틴 그래서 뭔가 했어요. 마틴. 네, 마틴 스콜세지. 네네. 스콜세지 감독이었어요. 네. 예. 이렇게 좀 윤종빈 감독님 평소 좀 허세가 있나요? 유종민 감독님이요? 네. 글쎄 저한테는 좀 허세를 많이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주변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저는 작품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재밌어가지고 네. 저한테 또 유독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도 되나요? 네. 제 입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떤 칭찬이에요? 예를 들면 연기. 외모적인 칭찬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 좀 재밌게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건 한국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약간 얼굴이다. 그런 면이 참 좋다. 뭐 이런 얘기 술 마시면 좀 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저 윤종빈 감독이 되게 왜 이렇게 좋아. 쑥스러워요? 그렇게 제 자랑이라서 제 입인데. 그걸 견뎌내셔야 좀 되는데. 항준이를 좀 배워야 되는데 본인 자랑 진짜 잘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잘할 게 몇 개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지. 진짜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윤종빈 감독은 진짜 대본도 잘 쓰고. 감각 있어요. 감각적인 것 윤종빈 같아요. 감독은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을 만들면 완성도가 예. 대단한 감독이죠. 네네. 저도 윤종빈 감독 참 작품 좋아합니다. 진짜. 네네. 네. 마틴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자,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네. 감독님? 목사 행세를 하며 남미국과 수리남을 장악한 마약 대부 전요한 목사 때문에 누명을 쓴 민간인 강인구가
국정원 비밀 임무에 투입되면서 전요한을 잡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 수리남에서 남미 최고의 마약 조직과 손잡고 마약왕이 된 한국인 조봉행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공개가 되고서 이 두 가지였어요. 진짜 무슨 민간인이 마약상을 잡아 그런 작전에 투입이 되는 게 가능해? 근데 이게 실화라서 놀랬고 네. 실제로 이런 엄청난 마약상이 남미에 한국 마약상이 있었다라는 것도 놀랬고. 네. 그래요. 우리 진짜 생각을 못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실화라면서. 네. 다른 나라에서 카르텔이. 마약을? 오, 네. 어. 조봉행. 조봉행 아십니까? 조봉행은 1952년생입니다. 음. 나이가 좀 있어요. 과거에 선박 냉동기사로 일하면서 수리남에서 8년 정도 거주한 적이 있는데 네. 94년에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가 되자 자기가 잘 아는 수리남으로 도피를 한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고 생선 가공 공장을 차리면서 남미 최대의 카르텔,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고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사업을 벌인 인물입니다. 네, 실제로 그 2009년에 국정원하고 미국 마약 단속국 네. 이거 영화에 많이 나오죠. 미국 마약 DEA, 단속. 예. 예. 뭐였죠? 그 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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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DEA. 예, 마약 단속국 브라질 경찰과의 공조 작전으로 체포가 됐는데 이때 큰 역할을 한 게 민간인 K 씨라 그래요. 예, 이 K 씨가 바로 하정우 씨. 그렇죠. 가 모델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수리남인데 결국 조봉행은 2011년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주요 인물로 전요한 목사 이제 하정우 씨고, 아니 황정민, 씨. 예. 민간인 강인구의 하정우, 네. 국정원 직원 네. 최창호 역할이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무역상으로 나오는 구상만, 네, 상만이 상만이 영으로 나왔던 예. 박혜수 배우, 네. 네. 전요한의 오른팔 변기태 조우진, 음. 조직의 브레인인 데이빗 박의 유연석, 네. 중국의 깽단 장첸. 장첸, 네. 첸진 역할의 장첸, 예. 이상준 집사의 김민귀, 인구의 친구의 박응수, 현봉식 배우가 여기 현봉식 나오죠. 배우가, 네, 예. 아주 화려한 캐스팅입니다. 네, 현봉식 배우 같은 이제 캐릭터들은 우리 같은 업자들은 딱 시작할 때 이 인물은 언젠가 죽겠구나 느껴지죠. 업자들은 네, 왜냐면 주인공의 가장 해맑은 친구들은 반드시 살해당해. 네, 왜 그래야 주인공이 각성하고 분노하니까. 네. 너무 잘했어요, 봉식. 네, 예. 그죠. 너무 봉식이? 네, 동생- 저보다 동생인데. 뚝 까먹고 있었네요. 맞아요. 봉식이는 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 제가 항상 어디 가면 봉식이 합니다. 네. 되게 이름도 부르기 좋은 이름이에요. 네, 봉식이. 봉식이. 예. 근데 이 배우분들이 다 모여 있었을 때 좀 약간 좀 에너지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너무 사실 이게 되게 심리적인 드라마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저 없었던 씬들 중에서도 이제 선배님들 황정민 선배님, 하정우 선배님 그리고 유연석 배우 조우진 선배님 있을 때 이 안에 또 쥐새끼 같은 거 잡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쵸. 네. 굉장히 연극적이면서도 그 되게 에너지를 강하게 쓰시면서 그 하루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쓰시면서 촬영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수리남 캐스팅에 대한 멀긴 네. 좀 비화는 없나요? 대본 먼저 보내주셨어요. 대본 네.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그때는 꽤나 두꺼워가지고 네. 와 이거 엄청나게 긴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다 영화 읽는데도 꽤 오래 걸렸는데 보면서도 이게 실화에 대한 바탕인 거에 대한 신기함도 있었는데 워낙 뭐 나중에는 막 정말 브라질 국경 나오고 이 정도로 가야 되니까 대작인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만나 뵀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독님 보고 이 배역으로 처음부터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이 작품이 그리고 되게 준비를 오래 했어요. 네. 하다가 또 뭐 코로나 와가지고 네, 네. 또 딜레이 되고 네.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들어간 작품이에요. 네. 아니 뭐도 역할을 맡으면 항상 성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박혜수 씨 입장에서는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국정원 준비도 해야 되고 상만이 형 준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본 리딩할 때 처음부터 좀 같이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국정원 역할 맡는다고 좀 직업군을 찾아가서 네.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고 싶어가지고 손을 좀 뻗쳐봤는데 이분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더라고 아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에 대한 대량 스포가 쏟아질 예정이오니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서 스톱. 영화를 다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리남의 명장면들을 박혜수배의 시점에서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비하인드 썰을 더 풀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음. 수리남이라는 나를 아는가라고 수리남을 설명하는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가장이 된 강인구는 아는 여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나 결혼을 해야겠다라면서 이제 너 나랑 결혼할래? 네. 그래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실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다 그래요. 네, 실제 네. 그분이 진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 그래요.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 하나로 친구 응수의 제안으로 오늘 어떻게 끝나고 한잔 할 텐가? 네? 뭐 시간이 어떻게? 저요? 네. 저 됩니다. 전 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굿, 지금 굿. 어떤 느낌이냐면 녹화하다가 갑자기 비행기 크게 지나가는 소리 그런 느낌이에요. 절대 지금. 거절 못 이게 무슨 날벼락이죠? 아니 그냥 가볍게 예. 차라리 가볍게. 기차역 옆에서 녹화라는 게 날 뻔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지금 집중을 깨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네. 이 수리남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친구 응수의 네. 제안으로 수리남에서 홍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현봉식 씨죠. 응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수리남에서 영향력 있는 등장부터 뭔가 카리스마와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전요한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일단은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되게 자애로운 목사님인데 그게 이제 네. 황정민 씨의 사람들은 네. 저 사람 뭐가 있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악독함과 아우. 잔인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재밌어요. 수리남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이걸 하면서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서 그때부터 좀 팠었죠. 예, 그냥 뭐 수리남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이 나라의 이름도 잘 생소한 분들 많으시고 뭐 AS 네. 기사들이 많이 사는 나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인구 50만의 조그만 네. 네. 나라죠. 인구가 50만. 근데 여기 이 나라 출신 축구 선수들이 많아요? 네, 좀 레전드한 축구.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오,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닮아간다 장학준이랑 닮아간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제가 그래서 주변 세계관에 금방 적응해요. 아 저기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수혈이 금방 되시는 스타일이네요. 예, 예. 수혈이 금방 되셔. 자, 그래서 첫 장면에 이제 강인구가 어떻게 수리남까지 오게 되는지의 스토리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전개가 돼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이거를 또 하정우 씨가 이제 목소리로 나레이션으로 강인구 씨의 역할로 쭉 네. 소개가 되죠. 네. 이게 실존 인물 K 씨가 그랬다면서요? 네, 이분이 실제로 이게 드라마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미군 부대에 납품하고 뭐 노래방 노래방하고, 카센터 예. 열고 그리고 동생 3명과 이 가족들을 부양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수리남에 홍어 사업을 하고 갔었고. 아 수리남에 진짜 홍어가 많이 잡히기도 하나요? 그렇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오 그래요? 이게 사실 좀 홍어 그러면 이제 우리 칠레산 홍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생김새가 다르다 하더만요. 외국산 홍어랑 한국산 홍어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잡으면 한국산이고 칠레 사람이 잡으면 칠레산 아닌가? 아 그래도 바다가 다르잖아요. 아 다른지 몰랐어. 큰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좀 다르고 조금 낮은 바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국산 조기가 있고 중국산 조기가 있어요. 근데 바다는 같은 바다야? 이상입니다. 잡을 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어부들이 잡았을 때 그 네. 친구들한테 또 들려주는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잡았다, 오케이 잡았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랬고.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받아들이는 억양이 달라가지고. 네, 중국말로 잡으면은 중국산이고, 네, 한국말로 잡으면 한국산이고. 강아지도 이렇게 일화 하면 오는 강아지들한테 이제 컴온하면 안 오잖아요. 그럼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황준이가 한 얘기를 조금 더 차원이 높게 설명을 다시 해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차원은 높은데 수준은 비슷해요. 네. 자, 그래서 영화 초반에 이 홍어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수리남의 홍어잡이를 현봉식 씨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야, 네. 네 수리남 많아 할 때, 네, 네. 그 홍어가 진짜 수리남 많다는 얘기가 좀 그래서 저 바로 보다가 그거를 약간 일시정지해 놓고 찾아봤어요. 수리남 홍어를 검색어를. 네. 그랬더니 제법 많이 난다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내가 기사 저거 딱 사업 제안을 들었을 때 네. 나도 혹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다 리얼리티죠. 버린다고 하니까. 네. 네. 홍어는 잘 드세요? 저 삼합으로 좀 먹습니다. 아, 그냥 아. 생으로는 잘 안 드시고. 네, 완전 생으로는 한 몇 점 먹고
계속 먹으면 맛있어하는 것 같은데 한 몇 점 먹다가 말더라고요. 잘. 그렇지, 그렇지. 이거 또 홍어는 또 홍어 애가 애탕이 맛있어요. 맛있죠. 그 정도 드시는 정도면은 센걸 제법 수준이 깊으신 거예요. 홍어 수준이. 애는 잘 못 드시잖아요. 그게 특유의 아니, 애는 생으로는 오히려 드시는 분이 아, 있어요. 탕으로가 어렵죠. 탕으로가 어려워. 탕이 좀 더 네, 세죠. 탕으로가 세죠.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거나 새롭게 홍어 사업을 해보려고 할 때 중국의 깽단인 이 장첸 배우가 맡은 첸진이 첸진. 나타나서 방해를 하게 되고요. 네. 이 방해되는 상황을 전요한 목사 황정민 씨가 해결을 해주게 되면서 네. 전요한 목사와 이제 얽히게 되죠. 네. 실제로 윤정빈 감독님이 이 장첸 배우를 섭외하기 위해서 중국까지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 장첸 배우가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은데 사실 되게 유명한 예, 배우예요. 엄청난 네, 중화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최고 남자 배우였었죠. 아니 왜 안 전 유명해요? 벌써 1년인데. 맞아요. 벌써 I 1년. believe in you. 아, I 거기 장첸 씨가 believe 나오죠. in your 네. mind. 거기에서 그 이범수 씨랑 권투 하잖아요. 아, 예. 네. 김현주 배우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나오는 많이 알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수리남과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음 장면은 최창호, 박혜수 씨의 등장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강인구가 한국을 보낸 홍어에서 코카인이 나와요. 그래서 강인구는 그 마약 재판을 받기 위해 네.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때 면회를 오게 됩니다. 바로 국정원 직원 최창호가 네. 처음으로 등장한 신인데요. 요게 그 이 교도소 찍은 데가 도미니카 네. 공화국이라면서요. 네. 예. 수리남에서 찍으면 뭐 돌 맞을 것 같아서 안 가셨나요? 아마 근데 가셨었다고 처음에.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화를 찍을 만한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도미니카에서는 영화를 워낙 많이 찍으시고 하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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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쪽에 갔는데 있어가지고 한번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럼 도미니카 처음 가보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처음 가봤죠. 도미니카가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잘 가는 여행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남미 국가들이 다 사실 잘 안 가는 데죠.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사람들은. 실제로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의 실제 교도소에서 찍으신. 네, 네. 저도 이 장면 야외에 있는 장면은 교도소였고 네. 실내에 있었던 장면은 세트. 세트였고요. 네. 야외에서 찍었을 때 저 나중에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 계속 이렇게 가드들이 옆에 붙어 있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한정돼 있었고 핸드폰 뭐 전자담배, 담배, 뭐 라이터 다 없이 들어가야 되고. 왜 실제 교도소. 네, 실제 교도소에. 거기 있는 분들이 박혜수 씨 좀 알아보고 그러셨던가요? 오징어 게임. 거기서 아마 스퀴드 게임? 거기서 넷플릭스가 나왔으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없지, 없지. 저를 알아봐도 참 저도 좀 곤란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척 하던지. 그렇게? 네. 하정우 씨와는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연기 호흡을 맞추신 거였던가요? 예, 처음 뵀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그 유머러스 하시잖아요. 네, 모든 네, 상황에서도 그렇고 여유 있으시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사실 좀 진지한 씬들도 있는데 만남이 거의 대부분 다 진지한 씬들인데. 네, 그렇죠. 예, 제가 또 동생이고 하니까 또 많이 웃겨주셨어요. 장난을 많이 쳐주셨고 너무 좋았죠. 뭐. 그러니까 개그를 계속 하는데 계속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안 웃길 때도 있었죠. 근데 또 이제 하정우 씨가 300일이니까 억지로 또 웃어주신 그런 거니까요. 것도 있죠. 아니 웬만하면 그 타율이 좋아요. 타율 좋은 타율 좋아요? 편이에요? 네. 오. 좀 기발한 걸로 많이. 재밌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아니 대사 외우실 때 네. 자기는 이렇게 해야 좀 잘 외워지는 것 같아 하면서 맹구 흉내로도 대사를 외웠다가 진짜? 나는 정말 이게 너무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다른 목소리로 계속 외웠다가 특이하네요. 재밌어요. 근데 하정우 씨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워낙 유연하니까. 네네. 실제로는 전주 세트장에서 면회신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찍으실 때는 촬영 시간 외에는 네. 쉬는 날이나 휴차 있는 날은 네. 네. 뭐 하고 그냥 노셨어요? 형님들이랑 계속 술 먹고 근처 한식당 찾아가고 놀고 밥 면세점에서 먹고 뭐 좀 사셨어요? 스노우볼. 스노우볼 그냥 인터넷으로 시켜도 되는데. 아니죠, 아니죠. 스노우볼이랑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 샀어요. 그 마그네틱이랑. 그거 많이 샀죠. 그러면 도미니카 공화국의 마그네틱은 뭐 지도 모양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유명한 커피. 아. 도미니카가 미국으로 커피 수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커피가 유명하군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가 엄청 싸가지고 커피 엄청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뜨거운 교도소의 첫 만남 네.
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구상만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네. 작전을 위해 국정원 최창호는 강인구의 친한 형 무역하는 구상만 역할을 맡기로 하죠. 이때 수남 최고의 유행어 식사는 잡섰어? 가 첫 등장을 합니다. 예, 예. 이게 두 사람의 대화는 굉장히 유연하게 흘러가는데 장면은 너무 긴장감 넘치니까. 그렇죠. 왜냐면 네. 저기서 다 편하게 대화하는 사람 사실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이런 영화들 보면 이렇게 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잖아요. 네네. 이게 네네. 이 수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언더커버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죠. 예, 모든 상황 갑자기 돌발되는 질문이나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긴장감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식사는 잡섰어가 사실 여기서는 이제 나는 구상만이야. 네, 라는 네, 걸 네. 이제 네. 딱 처음 던지는 아머즈 같은 거잖아요. 네. 네, 인지시키고 언지시켜주는. 그렇죠. 네. 대본에도 식사는 잡섰어로 나왔나요? 네, 정확히 식사는 잡섰어라고 나왔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말이 하정우 선배님이 하는 말들이 이제 자기 상황을 좀 알려주는. 네. 아, 못 네. 먹었어. 아니면 먹었는데 좀 찜찜해. 이러면 좀 분위기 안 좋아. 뭐 그렇게. 네. 그런 느낌. 이게 식사는 잡섰어가 사실은 네. 이게 젊은 분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요즘 누가 이런 말을 써 하는데 사실 정말 딱 많이 그 썼잖아요. 둘의 그쵸 전엔 정말 많이 썼고 그리고 둘의 관계를 이 두 분이 설정한 관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완전히 편한 사이는 아니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도 얽혀져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 세대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말이에요. 네. 이거 톤 잡을 때 그냥 한 번에 그 지금 우리가 봤던 그 톤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좀 여러 가지 해보시다가 이게 제일 좋겠구나 하신 거예요? 그 리딩 때부터 그냥 천천히 하나하나씩 했는데 식사는 잡섰어가 조금 이제 촬영하면서 몇 군데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본 안에는 저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네. 여기서 식사는 잡섰어 한 번 더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많았는데 억지로 톤을 바꾸고 이러려고 저는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식사는 잡섰어가 자연스럽게 그냥 식사는 잡섰어 하는데 무겁게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톤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떻게 한번 식사는 잡섰어 한번. 감독님 톤으로 한번. 식사는 잡섰어? 자연스럽게 우리 토종의 네네. 말 어미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저 식사는 잡섰어는 어떤 네. 식이냐면은 아이고 식사는 잡섰어? 그러니까 여기 딱 이런 옛날에는 느낌이니까. 왜 이렇게 밥 먹었는지 안부를 그렇죠. 그냥 밥 먹었는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간밤에 별일 없었지?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유독 통하는 씬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저쪽 상황이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네네. 본인은 가볍게 연기해야 되는 예. 뭔가 공간 안에 혼자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그걸 상황을 그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 부분이 제일 촬영하면서 촬영하고 나서도 감독님한테 계속 여러 번 물었던 건 제가 선배님들의 긴장감을 혹시 제가 그게 지금 잘 맞아서 가야 되는 건데 왜냐면 제 장면을 좀 먼저 찍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실내 장면이기도 네. 하고 한 3, 4일에 걸쳐 찍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감독님께서 계속 디테일하게 하고 쭉 하나 두 개씩 더 했었던 것 같아요. 방향성을 해서 두 개 정도 더 찍고 여기 사실은 간단하지 않잖아요. 상황 네네네. 자체가. 네. 왜냐면 보통은 대사와 표정과 감정이 같이 가요. 네. 보통의 영화 속에서의 이제 네네. 드라마 속의 대사들은. 근데 이거 자체는 내 대사 내용은 네.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위장된 내용이고 그 위장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 톤까지 그대로 연기를 하지만 내 표정과 감정은 네네. 반대의 것이니까 이게 또 되게 어렵기도 하면서 되게 재밌는 배우로서 재밌었어요. 그죠? 예. 예. 이런 거 배역을 맡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이번에 특히 또 하면서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재밌죠. 사실은 꼭 그게 이제 정복을 또 입어놓으면 자세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놓고서 이제 구상만 말투를 쓰고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좀 재미가 있죠. 그때 가래 뱉으면 좀 그 또 느낌 있고. 근데 실제로 가래가 좀 많으신 편은 아니죠. 예, 저는 기관지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뱉어내시니까 또 기관지가 깨끗한 편이십니다. 네. 수분 보충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 네. 그러면 구상만으로 갔을 때 그 화려한 점퍼와 뭐 선글라스, 약간 껄렁한 이미지, 네네. 백바지 이런 것들의 설정은 초반에 같이 이제 디자인하는 팀들과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장면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요거는 이제 이제 구상-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죠. 그렇죠. 구상만이 이제 그 비행 활주로에서 여기 이제 수리남에 도착을 해서 해서 완전히 다른 인물. 이게 처음에 나올 때 나는 뭐야?
저렇게 하고 나온다고? 조금 약간 오바스럽잖아요. 저 꽃잠바가 이동.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좀 덜 하진 않고 적당히 네. 예. 위로 그리고 저게 올라가긴 뭐냐면 꽃무늬인데 꽃이 잔꽃이 아니에요. 큰 꽃무늬예요. 예. 되게 굉장히 한 색감도 소리가 커. 강렬하고. 네. 예, 예. 이런 거 배우로서 할 때 쾌감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럼. 연기할 때 그죠? 어. 네. 저 입었을 때 훨씬 연기하기 편해요. 우리. 네. 아 수트보다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또 저는 저걸 입어야지만 황정민 선배님이랑 하정우 선배님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연석이도 그렇고 네. 만나서 좀 대화를 네네. 앞에서 연기할 수 있었으니까.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그 걸어오는 발걸음이나 음. 이런 것들도 그래서 국정원 요원이지만 네. 이 인물이 딱 돼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무장만이 그렇죠, 그렇죠. 돼가지고. 네. 평소에는 어떤 패션을 즐겨 입으세요? 저는 뭐 그냥 반팔에 추리닝 주로 트레이닝복 주로 입으세요? 네, 네, 거의. 어. 가끔 뭐 하이 실종 뭐 이런 건 없으시고 하이힐이요? 하이힐? 하이 실종 하이 실종 패션. 하이 실종이요? 상의를 길게 내려뜨려서 아. 안 입은 것 같지만 뭐 반바지 입고 있다거나 뭐 아. 가끔에서 우리가 하이 실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파인 거 가끔 입어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상식 때만. 시상식 등파인 거 입어줘야죠. 네, 내 그것 때문에 카페한테 반드시 필라테스. 등이 파여야 돼. 그것 때문에 필라테스 하고 있습니다. 예. 등파 좋아요. 입고. 네. 저는 하이힐이라고 들어가지고 네, 하이 실종. 네. 네. 근데 저는 수트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음.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입었던 그런 야구복이요? 야구복도 너무 잘 네. 받으시는데 사실은 운동선수 체형이세요. 약간 좀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운동을 워낙 오래 하셨고 그래가지고 무슨 아. 운동을 하셨는데요? 배구 사이클을 오래 하셔서 사이클 타면서 배구? 사이클은 그냥 완전히 그 선수는 아니셨고 배구는 좀 오랫동안 좀 학생 때 하셨다. 그러셨구나. 선수 출신은 아니시고 예. 그러니까 일반인 배구와 분들. 사이클이 다른 거죠 지금. 다른 거죠. 너무 붙여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배구 사이클 그래서 이거를 타면서 이건 하는- 수구 나 종목이 같은 있는 줄 건가 알았어. 수영하면서 핸드볼 하는 건가 띄어쓰기가 네. 사이클 오래 타셨고 아니, 배구를 근데 또 주로 하셨어요. 본인은 그러면 운동을 뭐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네, 운동 좋아해요. 아. 몸 쓰는 거 자체를 오. 좋아해요. 약간 운동 선수 체형이 딱 그 그리고 각 이제- 잡힌 그런 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끔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네.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네. 박희수 씨 같으신 분들이 정장을 입고 나와서 쫙 앉아 계세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뚝발이 잘 받는 그렇지. 느낌인데 유령에서는 제복 입고 나오실 거 아니에요 주로. 예, 군제복이죠. 그것도 잘 어울리셨겠네요. 그것도 아까 예고편 보니까 딱 각 잡힌 게 되게 그 옷은 제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유령 때 입었던 것들. 제복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제가. 예고편에서 너무 살짝 나왔는데 이제 본편에 보면은 딱 그 느낌이 되게 그 압도하는 그 제복 입은 느낌이 딱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예전에 그 제가 그 유령 그 캐릭터 공부할 때는 그 영화 뭐죠? 제가 제목을 까먹었는데. 쉰들러 리스트요? 예, 신드렐라 리스트에서 랄프 파인즈. 라이브 파인즈. 예. 라이브 파인즈. 파인즈. 어. 그분의 정복 입은 모습이 있거든요. 네. 되게 귀족이면서도 네네. 가문이 있는 약간 혈통이 있는 사실 라이프 파인즈는 그란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좀 되게 강렬한 네. 지배인 역할이었나요?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모습도 멋있었는데. 그게 이게 보면 이상하게 그 이게 제국주의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를 치면 이제 나쁜 놈들. 네. 나쁜 놈들이 옷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독일군 그 장교들 옷, 장교들이. 제복들 이런 것들도 거기 무슨 그 굉장히 뛰어난 천재적인 디자이너. 네. 거기에 참여를 하고 군복 맞아. 자체를 멋있게 하려고. 네네. 네.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유령에서 제가 맡았던 그 카이토 역할도 네. 가문의 명예 이런 거 중시해서 자세히 보면 옷에 다 사슴 문양들. 가문의 그게 문양이에요, 집안의 그런 게? 문양이야? 예, 집안의 문양. 그거 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영화 끝나고 의상팀한테? 아마 줄 건데 제가 그때는 달라고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신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세요. 그리고 줘라. 밖에서 줘라고 진짜. 밭들에도 어디를 입고 나가냐고. 줘요. 홍보팀 와 계시잖아요. 네. 얘기해줘요. 제작사에. 네. 얘기해서 줍시다. 예. 홍보팀 분들도 지금 그러면 이제 그 BH 그 회사 분들하고 여기 유령 홍보팀 네. 예. 예, 그렇게 오셨구나. 예. 네, 또 네. 계속 이제 박혜수 배우님 얘기하시는데 계속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대단히 게임을 사랑하시는 왜냐면은 분들이구나 같이 이제 했지. 영화 홍보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들었던 얘기 또 들어야 되고. 아마 잘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작품은. 그래서 다 그럴 수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장면은 브라질 국경선에서의 작전을 실패하고 나서 네. 이제 황정민이 음.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격신이 벌어지면서 브라질 국경선에서의 작전 실패가 돼요. 이게 네. 엄청난 작전이었는데 네, 그렇죠. 네. 치밀한 작전에 문제가 생기자 전요한이 이제 내부 첩자를 슬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 네. 이제 변기태, 조진이 하정우를 의심하죠. 강인구를. 그러자 전요한이 변기태에게 나대지 말라면서 명대사를 날립니다. 너 사탄 들렸어? 하는 바로 그 대사. 이거 무서워요. 여기 전요한은 진짜. 저거 찍으실 때도 엄청 집중하셔서 네. 에너지 다 쏟으시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감독님이랑 다 그랬을 같이.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네. 그 몇 컷을 많이 못 갔다고. 일종의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언더커버 얘기는 아니지만 언더커버인데 이런 언더커버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등장하고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유가 이건 절대적으로 긴장감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피를 말리는. 네네.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를 이 주요 인물의 정체를 관객이 같이 알았을 때 느끼는 서스펜스와 스릴은 관객이 같이 느끼거든요. 그치 네네. 그치. 갑자기 전요한이 확 돌아봐서 너 이 새끼 뭐 이럴 때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맞아, 뛰기 맞아. 시작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언더커버가 있는데 그 언더커버의 정체를 모르면 반전이 되는 거고 관객이 그렇지. 언더커버의 정체를 모르면 이제 누굴까를 이제 약간 탐구해가면서 탐색해가면서 보는 맛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언더커버의 정체를 알면서 보면 서스펜스가 막 언제 폭발하는 거죠. 들킬지. 네. 예, 예. 아 들켜야 되는데 그리고 같이 제가 그거 눈치챈 하시면서. 것 같고. 그렇지. 네네. 예.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면 워낙에 다 인물이 캐릭터가 다양하잖아요. 네. 나는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국정원 역할이지만 내가 저 역할을 했으면 뭔가 또 재밌었을 텐데 물론 저분도 훌륭하지만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이런 거 막 상상하면서 보게 되지 않나요? 네. 어떠세요? 그렇죠. 대본 봤을 때 처음 대본 봤을 때는 제 배역도 좀 보지만 제 배역을 보고서 다음에 보는 거 와 이 배역 너무 매력 있다 이렇게 딱 들어오는 배역들 있죠. 예, 예. 어떤 거였어요? 여기서는 저 정말 황정민 선배님 넘어갈 수 없는 그 캐릭터지만 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중간에 뭐 황정민 씨를 어떻게 집 방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뭐 그랬던 설사약을 얘기도 먹이거나 제가 뭐 이런 듣고.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음식에 그래. 설사약을 타거나 이런 거? 박혜수 배우가 되게 선한 이미지인데 제가 오징어 게임의 그 후반부에 약간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결국 친한 그 배신하는 장면 네네. 있잖아요. 공깃돌이었나요? 그때? 네네네. 그거. 네. 오 그때 그 표정은 와 맞아. 그런 걸 보면은 박혜수 물론 연기지만 그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그 장면. 그러면은 사탄 들렸어도 박혜수 배우 버전으로 하면 어땠을지도. 근데 아마 저건 정말 황정민 선배님이 해서 이 정도 나왔는데 그냥 배우로서 욕심이 나는 건 막 도전을 엄청 해봐야 될 것 같은 것들 저한테서 좀 끌어내가지고 네네. 저한테서 좀 그렇게 좀 그리고 해보고 어찌 싶었던 보면 것들. 이제 박혜수 씨가 50대 배우가 됐을 때 네네. 한 번 정도 그 나이가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 나이에서 뿜어 나오는 그 아우라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나중에 총격신이 있잖아요. 예, 수리남에서도 또 슬기로운 감방생활은 야구 액션을 그것도 액션이잖아요. 어찌됐건 야구 오늘 계속 액션이- 써야 되는 거니까. 예, 네. 야구죠, 야구. 근데 그냥 해서는 안 되는 신들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죠. 뭐 종의 집도 그렇고. 종의 집에서도. 그때 준비 많이 해야 되는 신들이 있었죠. 액션 신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장르를 또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쓰고 뭔가 해야 몸을 되는 쓰는 직업군을 가진 것도 좋았고 야구는 야구를 계속 했어야 되고 또 예. 그리고 뭐 감독님들이나 뭐 작가님들이 박혜수 씨의 육신을 본 순간 저 몸을 써야겠다. 육신. 저 예, 운동몸을 저 육신은 반드시 액션을 해야 한다. 그려내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재미있어요 해요. 그리고 또 액션 어. 하는 것도. 그러면은 많은 걸 하셨는데 제일 고생했던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뭐 총기 액션 이런 거는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덜 위험할 수가 네. 있는데 네. 맨손 액션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맨- 합이 잘 짜져 있는 액션 말고 좀 개싸움. 개싸움 같은 거, 일명 개싸움, 일명 막 늘어붙기 막 이런 것들. 어. 그리고 가끔 흥분해서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감독은 그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진짜 가니까. 예를 들면 이쪽으로 해서 그 무술 감독이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하고 네네. 그때 팔을 잡고 뭐 하는데 에너지하고 감정으로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막 나중에 머리 잡으려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다치기도 하고. 네. 예, 그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쪽 어려우면서도 훨씬 더 파워풀해요. 하다 보면 그리고 하다 보면. 진짜 힘이 들어가니까. 아 그때 예전에 황정민 배우가 우리 시네마운틴 나와서 신세계 때 들어와 씬이 피를 바닥에다 이게 해놨더니 미끄러워서 탄생한 씬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합이 안 맞아서 그렇게 개싸움처럼 돼버렸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그런 것처럼. 시네마운틴에서 얘기했어요? 네. 그래? 나도 있었잖아. 너 있었잖아. 아 그래. 네. 네. 자, 이 뒤로도 이제 수리남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들이 많은데 유령도 혹시 액션씬이 있나요? 예, 좀 마지막에 저랑 설경호 선배님이랑 크게 액션씬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짜여진 액션인가요? 아니면 개싸움 같은? 제가 말했던 개싸움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재밌어. 네. 그렇지. 사실은. 그 배우들도 그런 게 훨씬 재밌죠. 이렇게 합을 짜가지고 딱딱 한다는 것 자체가 내 감정도 아니고 네. 내 힘도 아니고. 약간 감정 드러나는 액션. 아. 그러니까 성격 드러나는 액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탁탁 멋있게 하는 것보다 하다가 보면 막 성격 나오는 그 캐릭터 성격 나오는 액션들. 네. 아마 유령에서 그런 게 좀 보여져가지고. 여기 유령에서도 총은 쓰시나요? 예, 총도 쓰죠. 나는 이 또 남자 배우들을 네. 남자들의 로망이 있거든. 총격신. 총격신 그리고 너무 내가 왠지 이렇게 총 지갑이라 그럴거나 네네.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게 있어. 배우들 다 아니, 있어. 네. 아니 배우분들 있는데 감독님도 있어요? 나도 있지. 아니 왜? 뭐하게? 아니 제가 옛날에 이 청와대 경호실에 네. 가서 사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 진짜 그 이태리제 베레타 권총? 네. 네네. 베레타 권총으로 쓰는데 정말 총이라는 게 권총이잖아요. 총이 진짜 무거워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게 안 달려 있어요. 안전줄. 줄이 안 달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쏠 수 있어. 다 실탄이고. 근데 정말로 빵빵빵빵빵빵해요. 난리 나죠. 반동이 권총 반동. 그래서 권총을 진짜 멋있게 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쓰실 때 이제 공포탄 이런 걸 실제 총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 영화에서 가장 총을 든 자세가 멋있었던 게 누구냐? 그러면 저요? 한석규 씨. 베를린에서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한석규 선배님이 총을 든 것 자체가 이 긴장감과 최고죠. 그 자세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아마 권총 잡은 게 쉬리예요. 네, 그렇죠. 쉬리에서 옥상에서 문을 열고 가는데 그 국정원 요원인데 무서워 두려워해. 그리고 그 숙달됐지만 굉장히 긴장된 그것들이 느껴져가지고 총기 액션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훈련도 많이 시켜주시거든요. 또 총기 액션 술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얼마 전에 저 종이의 집 할 때 김윤진 선배님이랑 네네. 액션 총기 액션 같은 거 이렇게 막 했는데 김윤진 선배님도 자세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또 그것도 슈리 예, 나오셨었네요. 갑자기 공교롭게도. 윤 씨도 굉장히 자세가 좋죠. 딱 몸의 자세 네네. 이런 것들이. 아니 그러면은 유령에서 총격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사전에 연습을 하고 총을 좀 만져보고 막 이런 것들을 처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네, 총격신은? 하죠. 그래서 총기 액션 이제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총기 액션 선생님 오셔가지고 총기 사용법 이런 거 다 알려주시는데 네. 그것 때문에 많이 했었죠. 옛날에 10년 전인가요? 김윤진 씨랑 김윤진 씨 이제 그 회사 대표님 남편분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김윤진 씨 남편분하고 친해요. 그래서 셋이서 술을 먹었어요. 네. 그 김윤진 씨 근처에서 술을 먹는데 이제 막 술을 신나게 먹는데 김윤진 씨 술을 거의 못 드시거든요. 네. 막 드시고 김윤진 씨 그러니까 남편분도 굉장히 말이 많아. 진짜 나만큼 많아. 그 둘이 막 김윤진 씨 호호호호 웃고 우리끼리 막 술 먹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막 하다가 김윤진 씨가 갑자기 감독님 그러는 거예요. 듣기만 하시던 분이 들으면서 막 웃으시던 분. 감독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저 먼저 집에 갈게요.
진짜 촉새들 둘이 술을 먹고 신나가지고 떠드니까 이분이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본인은 술을 안 드시니까. 리액션을 하다. 왜 해주시다가 근데 김지 씨도 너무 웃겼어 그때 그 나랑 남편분하고 빵 터졌어요. 아, 너무 웃기네요. 예. 네네. 정말 참다가 예,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김윤지 씨도 시네마운틴 한번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 네, 나온 김에 그렇습니다. 네, 네. 얘기해봤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매 장면마다 명대사와 명연기가 펼쳐진 수리남. 네. 결국 강인구와 최창호의 비밀 작전은 성공할 것인지 네. 반전이 계속되는 수리남의 뒷이야기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는데 네. 바로 광고 타임! 광고. 예. 저희가 교보문고에서 만든 창작의 날씨를 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네. 이 웹문학 플랫폼입니다. 네. 네. 저번에도 그 들어봤지만 네. 아주 제가 볼 때 언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 세대는 신춘문예 세대잖아요. 그렇지. 네, 언젠가는 각 신문사나 각 음. 언론사에서 이런 외부로 나도 출품을 하고 외부로 이게- 먼저 관객들한테 이렇게 독자들한테 음. 선을 보이고. 이게 창작의 날씨를 음. 통해서 음. 진짜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어떤 이제 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가 나왔다고 치면 네. 어떻게 글을 쓰게 되셨어요? 저는 창작의 날씨를 통해서 제가 쓰고 싶은 얘기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 돌아보니 제가 이렇게 또 사랑받는 작가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왠지. 뭐 이렇게 좋게 얘기했지? 뭔가 광고자, 광고 돈 따려고 받았잖아. 그런가요? 돈 받았잖아. 아니 자기가 모델 하려고 나중에? 아니 나 그런 건 없어. 아니에요? 근데 아니 진짜 오빠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를 또 이제 쓰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같은 안에 들어있는 플랫폼이니까 내가 독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창작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이게 창작의 문턱이 낮을수록 음. 문학 한국이다. 아하. 이렇게 봅니다. 좋아요. 오늘의 명언은 딱 고기가 좋네요. 네. 그래서 우리 교보문고의 네. 웹문학 플랫폼 창작의 날씨 대표작 오늘도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더블 음. 지금 죽으러 갑니다. 음. 백일 청춘 내가 죽였다 등의 작품을 쓴 한국 스릴러 대표 작가 정혜연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이 정혜연 작가는 아, 이게 뭐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대상을 화려해. 여기 상금이 엄청나죠, 않아요? 상금 몰라요?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상금부터 관심이 있죠? 아니, 전에 뭐 듣고 놀랐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일단 뭐 수상 경력도 화려한 작가입니다. 네. 대표작인 더블은 음. 중국과 태국에 수출이 됐어요 이미. 네. 그래서 한국 스릴러 문학의 유망주라는 평을 받았고요. 음. 또 가정을 배경으로 한 범죄물을 주로 써서 뭔가 인간 본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선보이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음. 정혜연 작가가 쓴 작품 가운데 오늘은 누굴 죽였을까를 네.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학생 3인방이 있습니다. 네. 이 학생 3인방은 느낌이 좀 안 좋아요. 불량스러운 애들. 예. 한 학생에게 돈을 빼앗다가 그 학생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아, 예. 그리고 그로부터 9년 후 그 음. 3인방 중 한 명이 음. 살해당하죠. 아,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네. 살인 예고 쪽지. 네. 너희가 한 짓을 갚을 때가 왔어. 음. 행복하게 살고 있던 남은 두 사람. 네. 공포에 떨게 되고 살기 위해 사건을 쫓다가 상상치 못한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죠. 네. 과연 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아. 그리고 남아있는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범인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음. 우리가 이제 쉽게 딱 범인이 이제 처음에 딱 떠오른 사람은 범인이 반드시 아니에요. 부모님이나 형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피해자의 측근은 네. 아닐 것이다. 네네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의외로 당시에 이 학생들 중에 누가 있었던 담임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예측이 불가능한 잠깐 등장했던 사람 이런 난-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난 아닌 것 같아. 뭔 것 같아요. 나는 그건 아니고 이 죽은 피해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받았던 어떤 다른 사람. 틀렸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없어요. 네. 자, 범인은 바로 교보문고에서 만든 창작의 날씨에 가서 직접 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혜연 작가의 누굴 죽였을까 외에도
전건우 작가의 불기도 살인 사건, 천선난 작가의 살리, 네. 임태훈 작가의 꿈으로 갈게 등을 모두 자 중요합니다. 밑줄 땡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작품에 관심 있는 분들 감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박혜수 씨.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았나요?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감독님이랑 네. 선배님 만나서 네. 평소에 되게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 인사 나누고 싶었는데 네. 아, 진짜. 개인적으로도. 아까도 네. 저랑 잠깐 이제 휴식 시간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거 되게 진짜 너무 좋아했었다고. 네. 우리를. 아, 선배님 진짜요? 너무 좋아요. 네. 어머, 너무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냥 싹 가려고 오늘 일찍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술 한잔 하면 안 되겠냐고 막 부탁을 하셔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한 번만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술을 같이 하게 됐네요. 이상입니다. 저희 같이 시네마운틴 나오셔서 또 뒷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네. 감사하죠. 또 떡볶이 먹던 시절 이야기부터 네. 지금 이제 파스타를 먹냐 마느냐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시네마운틴 박혜수 편 유튜브 시네마운틴 정주행 채널에서 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편집본은 비보TV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령 1월 1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뭐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걸 안 물어보셨네요. 하는 게 있을까요? 전 사실 너무 애정이 많은 작품이라 제가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부터 뭐 경구 형님이랑 뭐 여기 배우들이랑 너무 힘들게 찍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홍보 개념보다도 그냥 제가 애정하는 마음만큼 해야 되는 게 제 작품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아니 마인드 그 봐라, 이혜영 마인드 봐라. 감독도 되게 좋은 감독이에요. 네, 너무 정말 인간적으로도 되게 좋은 아니 사람이고 뽀찌 먹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이혜영 감독님 막 칭찬을 해요? 많이 안 받았어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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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알았어요. 받으셔서 네네네. 저도 뽀찌 아니 유령 잘 살죠, 네, 잘 살죠. 많이 극장에 찾아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 저도 꼭 개봉 주에 맞춰서 네. 가서 극장 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대박 흥행을 기원하겠고요. 네. 저희가 다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마운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